안녕하세요. 요아마미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레시피, 바로 초밥 케이크입니다. 제가 요리 선생 된 지 거의 20년 넘었는데, 이 메뉴는 수업을 했을 때마다 폭발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주 친절한 레시피로 천천히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그 생일날 케이크를 대체할 수 있는 엄마가 만든 홈메이드 케이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완성돼서 제가 접시에 담아놓은 플레이팅을 보시면 지금 제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케이크 안 사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이 앞으로 다가올 봄과도 너무 어울릴 초밥 케이크,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그냥 오늘 이걸 산 이유가 마켓컬리에서 아침에 받으면 얘가 이 연어가 조금 녹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얘가 살짝 얼어있을 때 썰기가 더 수월해서 저는 오늘 마트 간 김에 그냥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얘를, 이 연어가 좀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키친타올에다가 그 기름기를 살짝 물러서 조금 닦아줄게요. 근데 이것도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러면 개인 취향껏 안 하시고 그냥 그대로 썰어서 넣어주셔도 돼요. 드셨을 때 그냥 깔끔하게 드시는 게 좋아서 이렇게 기름을 조금 물러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약간 여러분들 새끼 손톱? 그 정도 크기로, 여기 새끼 손톱 크기로 잘게 썰어 줄게요. 얘가 살짝 냉동되어 있던 거는 이렇게 서걱서걱하니 칼에 달라붙지 않고 잘 썰려서 그렇게 썰어주세요. 자, 이 정도면 됩니다. 그러면 초밥 케이크에 들어갈 재료 중에 오이는 미리 썰어서 소금에 절여놨고요. 그 다음에 훈제 연어는 다른 과정 없고 그냥 기름기만 살짝 키친타올로 닦은 다음에 잘게 다져줬어요.
자, 이제 초밥 케이크에 들어가는 초밥 밥을 준비를 했고요. 밥에다가 아까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단촛물을 넣고 비벼줄 거예요. 확 붓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단촛물이 밥에 잘 배어들도록 고루 섞어주세요. 여러분, 초밥 드실 때 주재료보다 밥이 너무 많으면 좀 맛이 덜 하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너무 밥을 많이 하면 초밥 케이크의 맛이 조금 덜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밥은 좀 얇고 적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적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따가 초밥을 만들 때 필요한 과정 때문에 이 단촛물을 다 쓰시면 안 돼요. 꼭 남겨 놓으셔야 돼요. 자,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었고요. 지금부터 초밥 케이크를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예 이 초밥 케이크는 플레이팅을 할 그릇에다가 아예 만드셔야 돼요. 어디 다른 데서 만들어 갖고 옮겨 담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기 케이크 스탠드 위에다가 초밥 케이크를 만들게요. 그리고 기본형이 저는 이 사각 무스링 1호예요. 사이즈는 지름이 15cm. 요거 사각형을 했을 때 저는 더 예뻐서 했는데 이 케이크 원형 1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봤는데 사각도 예쁘고 원형도 예쁘다, 두 개를 할 거다 그러면 하나씩 따로 하셔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커팅을 했을 때 사각형으로 잘린 모양이 더 예뻐서 요걸 선택을 했습니다. 원형이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밥에다가 단촛물 넣을 때 다 쓰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요 그릇에서 초밥을 떼어낼 때 단촛물을 그릇에다 좀 바른 다음에 케이크를 만들어서 나중에 커팅을 해서 담아낼 때 단촛물이 좀 발라져 있어야 케이크 부서지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실리콘 솔에다가 단촛물을 발라서 여기 케이크 그릇에다가 단촛물을 좀 고루 발라주세요. 약간 이렇게 앞뒤로 미끌미끌하게 움직여도 돼요. 지금은. 이따가는 아니지만 지금은 바를 때는 이렇게 미끄러져도 되고, 그리고 이 틀 자체가 재료들이 막 달라붙는 그런 재질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살균 작용과 좀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 안쪽 면에다가도, 케이크 틀 안쪽 면에다가도 이렇게 좀 단촛물을 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고루 발랐으면 그 다음은 케이크를 만들 이 위생 장갑에도 단촛물을 조금 발라주시는데, 요거는 여러분 니트릴 장갑은 바풀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위생 장갑을 꼭 쓰세요. 그래서 여기 단촛물 남은 걸 손에다가 요 장갑에다가도 고루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순서대로 케이크니까 단을 쌓아 올릴 건데 제일 시작은 밥부터 깔아주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밥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최대한 얇게 한 손으로는 케이크 여기 틀을 잡고 나머지 한 손으로 아주 얇게 눌러가면서 밥을 깔아주세요. 자, 이게 처음에
시작을 지금부터 이제 제가 밥을 1단을 깔아서 시작을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는 다른 곳으로는 못 옮겨요. 나중에 완성을 한 다음에 커팅을 해서 개인 그릇에 옮길 수는 있는데, 요거는 지금 다른 그릇에다가 이 전체 만든 걸 옮기거나 이건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내가 어느 이 초밥 케이크를 어느 그릇에 올릴 것이다 그런 마음을 완전히 정한 다음에 만드셔야 돼요. 자, 이제 밥을 깔았으면 두 번째로는 아까 크래미 양념해 놓은 거를 2단으로 하는 방식은 밥 까는 거랑 비슷해요. 자, 밥 일단 깔고 크래미 양념한 거 올릴 때 이게 약간 요령을 제가 알려드리면 생각보다 손에 이 손바닥이 아니라 손가락 요 네 손가락 있죠. 네 손가락으로 약간 이렇게 여러분이 봤을 때 니은자 모양이었을 때 조금 힘을 줘서 눌러주면서 자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깔아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 틀을 뺄 때 얘네가 후루룩 하고 떨어져요. 예쁘게 모양이 안 잡히니까 조금 힘을 주고 좀 단단하게 눌러준다라는 생각으로 깔아주셔야 돼요. 자, 이제 크래미 깔았으면 세 번째 다시 밥을 또 깔아주시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조금 손에 힘을 줘가지고 밥 너무 많이 두껍게 이렇게 까시면 안 돼요. 얇으면서 힘줘서 눌러서 단단하게 그렇게 깔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잘 느껴지시진 않겠지만 생각보다 손에 힘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자리는 더 떨어지지 않게 조금 더 힘을 주고, 그 다음에 연어, 아까 썰어놨던 훈제 연어 올려주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조금 눌러, 손으로. 조금 힘을 주어서. 이게 이런 설명을 안 듣고 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요리책에 나와 있거나 요런 것만 보고 하시면 나중에 했을 때 생각했던 대로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힘을 주어서 많이 누르지 않았다는 거, 그런 데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다음에 또 밥. 이 틀 요 길이가 6cm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준비한 재료들이 다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손에 조금 힘을 줘서 끝까지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오이
오이도 올려주시고, 오이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약간 시원하면서도 개운한 맛을 주기 때문에 필수 재료. 그래도 힘줘서 눌러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단 밥 깔아주세요. 처음에 여러분이 해보실 때, 이게 재료들이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약간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다 들어가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다 들어가려면 아까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보다 좀 꾹꾹 눌러가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 올라갔어요, 여러분.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 잘 이 안에 만들어진 초밥 케이크가 이 틀하고 잘 분리가 되는지, 여러분이 제가 강조한 누르는 걸 잘 하셨는지 지금부터 살짝 짜잔 짜잔. 여러분 잘 됐죠? 예쁘죠? 벌써 너무 예쁘죠? 근데 더 예쁘게 이제 플레이팅을 해볼게요. 먼저 아까 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지단을 제가 이렇게 썰 때 돌돌돌돌 말아서 썰었잖아요. 그걸 막 굳이 이렇게 막 푸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마른 채로 이렇게 해서 여기 밥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분들이나 초밥 케이크를 만드시는 분께서 날치알을 많이 좋아한다. 그러면 요 지금 밥 위에다가 마지막에 날치알을 쫙 깔아주시면은 초밥을 먹었을 때 그 터지는 식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는 선택상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집에 마침 날치알이 있다 그러면은 날치알을 올려서 깔아주셔도 돼요. 밥 위에다가. 그리고 나서 이 지단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날치알은 안 할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하고 젓가락을 같이 움직이면서 담아주세요. 그리고 테두리가 좀 깔끔한 게 예뻐요. 그리고 단면을 볼 수 있으니까. 준비한 달걀 3개 지단 분량을 다 올리세요. 남기지 마시고, 모자란 듯이 올리지 마시고, 저처럼 지금 하는 것처럼 옆에 떨어져 있으면 다시 젓가락으로 잡아서 올려주시고, 지단이 모양도 예쁘지만 이 초밥의 맛을 훨씬 더 부드럽게 해줘요. 그러니까 꼭 지단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장식을 하는 거는 개인적인 취향이에요. 이게 초밥인데
뭐 들어간 횟감이나 이런 종류들이 좀 다양하지 않다 그러면은 여기 지단 위에 새우를 삶아서 지난주 메뉴 중에 대하 수삼 잣소스 냉채에 들어간 그 대하 삶는 법대로 새우를 삶아서 이 위에 올려주셔도 괜찮아요. 자, 케이크 스탠드 사면을 다 좀 여러분 체크를 하세요.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지는 않는지, 깔끔하지 않는지, 지단이 많이 처져 있으면 좀 올려주시고, 테두리를 보면서 정리를 해주시고, 여러분 이거는 꼭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것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굉장히 손님들은 막 박수를 치세요. 이걸 착 들고 나오면. 그런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 장식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소렐이라는 특수 허브 채소인데 얘를 또 조금 올리면, 그러니까 안 올리면 안 올린 대로 좀 지단이 좀 어떻게 보면 돋보이는 그런 초밥이라고 하면, 또 올리면 제가 이제 안 올린 거 올린 거를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약간 너무 이렇게 그 정형화된 딱 그 틀에 있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여러분이 보시고 나는 올린 게 더 예쁘다 그러면은 올리셔도 되고, 나는 안 올린 게 더 예쁘다 그러면은 안 올려주셔도 되고, 이렇게 약간 그 소렐 밑에 부분 좀 단단한 부분을 지단 안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너무 이렇게 누워있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셔도 돼요. 또 이러면 또 요런 대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식구가 뭐 축하 생일 있어갖고 동생네 부부나 이렇게 누가 같이 오면 요거 한 판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는 그냥 민자로 하기도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색다르게 뭐 새우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요렇게 나는 요게 예쁘다 그러면은 요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날치알을 올려도 예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맛이 더 좋아요, 날치알을 올리면. 그래서 얘도 날치알은 코스트코 날치알이 정말 좋아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꿀팁인데, 코스트코 가시면 뭐 치즈도 좋고 다 좋은데 날치알이, 이 진 날치알이 정말 상태가 좋거든요. 식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소렐 올린 데다가 이렇게 날치알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올려도 예뻐요. 맛도 좋고. 저희 집은 날치알을 좋아해서 올려줄 때도 있고 없으면 패스할 때도 있고. 자, 이렇게 여러분 어떤 게 더 예쁘세요? 지금 실제로 봤을 때보다 카메라로 보니까 조금 더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조금 더 모양을 잡을게요. 나는 심플한 게 좋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안 올리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초밥 케이크잖아요. 케이크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빵집 가지 않아도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케이크 같은 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게 어른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귀엽다. 자, 여러분 초밥 케이크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